안녕하세요, 해봉입니다. 해봉스 페이보릿 5월의 헤이보릿으로 돌아왔어요. 이번 달엔 어떤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 첫 번째 헤이보릿은 베이스예요. 시세이도 쿠션입니다. 이 쿠션은 제가 스트로베리 메이크업에서 살짝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되게 짧게 지나갔는데도 얘의 진가를 알아봐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이 쿠션의 풀네임이 싱크로 스킨 글로우 쿠션 컴팩트인데 스킨 글로우라는 이름만 들으면 되게 막 번쩍번쩍한 물광일 것 같고 여름에 사용하기 어려운 타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지금 이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파우더는 T존이랑 턱 부분만 해줬는데 그런 느낌이 드나요? 전혀 안 그렇죠? 이게 발릴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얼굴 위에 올리면은 촉촉보다는 쫀쫀하게 마무리가 돼요. 광도 흘러내리는 그런 물광이 아니라 피부에 이렇게 착 붙어있는 그런 쫀쫀한 광이라서 저는 이 쿠션으로 피부 표현할 때마다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쿠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서 쿠션으로 전체 메이크업을 다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쿠션은 주로 수정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쿠션은 장시간 외출을 하는 날 빼고는 이걸로 전체 메이크업을 해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촉촉한 쿠션인데도 커버력도 괜찮아가지고 크게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날이 아니면은 컨실러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이 쿠션이 그렇게 유명한 쿠션은 아닌데 이 쿠션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걸 인스타그램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 지인분이 이 쿠션 정말 좋다고 자기도 4통이나 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5월 한 달 동안 파운데이션, 쿠션, 베이스를 전체 통틀어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제품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하고 밀착력도 정말 좋고 지금 피부는 되게 편하네요, 촉촉해서. 근데 이렇게 눌러도 찍힘도 전혀 없고 끈적임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이 쿠션의 아쉬운 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한번 찍었을 때 묻어 나오는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되게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한 번씩 찍어가지고 양 조절을 해준 뒤에 발라주고 있습니다. 양 조절만 잘 해서 발라주면 전혀 두껍지 않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끈하게 피부 표현 되는 거 좋아하시면 저는 진짜 제발 한 번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는 색조 제품입니다. 어반디케이 백톡 팔레트인데요. 이게 이번에 한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저도 산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많이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한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하루빨리 사러 가셨으면 해서 이렇게 헤이보릿으로 들고 왔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는 1000개 한정으로 풀렸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수량이 얼마나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온라인에 선 출시가 됐을 때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6만원대? 7만원대? 그쯤 했던 것 같아요. 밑쪽에 블러셔 팔레트가 있고요. 중간에 거울이 있고 아래 칸에 섀도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쫙 펼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반디케이에서 제일 최근에 핫했던 게 히트 팔레트였잖아요. 그 히트 팔레트는 제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웜웜한 컬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구매하지 않았었는데 이 백톡 팔레트는 정말 쿨톤 분들을 위한 완벽한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도 되게 핑크핑크한 느낌이 많이 들죠? 섀도우들이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컬러들부터 이런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들, 짙은 컬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쿨톤 팔레트라고 나오는 제품들이 회색기를 많이 띠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쿨톤이라고 회색 계열이 다 잘 어울리는 건 아니잖아요. 회색이 많이 들어간 컬러들을 눈에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쿨톤 섀도우로 유명한 회색이 많이 들어간 섀도우들을 눈에 올려보고 눈이 너무 텁텁해 보여. 나는 쿨톤이 아닌가 봐 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백톡 팔레트에 들어가 있는 컬러들은 제가 본 쿨톤 팔레트 컬러들 중에 회색기가 그나마 덜 들어간 컬러들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 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웜한 느낌을 띠고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블러셔 덕후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섀도우들보다 이 블러셔들 때문에 이 팔레트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좋아하는 채도 낮은 블러셔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예쁜 블러셔를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 컬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더블 테이크라는 컬러인데 연하게 바르면 되게 여리여리하고 진하게 바르면 분위기 팍팍팍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예쁜 컬러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컬러는 하이라이터 컬러인데 하이라이터도 정말 예뻤어요. 저는 이 팔레트의 전체적인 색감들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이 구성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블러셔까지 책임지는 그런 팔레트. 저는 어반디케이 다른 팔레트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색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중에 정작 사용하게 되는 색깔들은 몇 없고 그리고 뭔가 텁텁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사용을 잘 안 했는데 이 팔레트는 정말 요즘 맨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한 메이크업부터 진한 메이크업까지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똑똑한 팔레트였어요. 다음은 쉐이딩 제품이에요. 제가 영상 속에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죠? 에뛰드의 에스프레소 콤파냐라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최근에 올린 여름 쿨톤 메이크업에서 전에 잘 사용하던 삐아 피넛 블로썸과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얘가 에뛰드 에스프레소 콤파냐고 얘가 삐아 피넛 블로썸인데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삐아 피넛 블로썸이 노란기가 좀 더 많이 돌고 에스프레소 콤파냐가 잿빛을 많이 띠는 걸 볼 수 있어요. 컬러 자체가 잿빛을 많이 띠는데 그렇게 텁텁해 보이는 잿빛이 아니라서 코 쉐딩으로 사용했을 때 정말 그림자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얼굴에 노란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 편이라서 이런 외곽 쉐딩을 할 때에는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노란 톤의 쉐이딩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얼굴 중심, 코에는 노란 톤의 쉐이딩을 사용하면 분명 여기 턱에서는 정말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컬러였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뭔가 어색한 거예요. 코밖에 안 보이고 누가 봐도 쉐이딩한 것 같고 뭔가 이 쉐이딩한 라인들이 너무 잘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코 쪽에는 무조건 잿빛, 정말 그림자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쉐이딩을 하고 컬러를 되게 중점적으로 봤어요. 이 피넛 블로썸을 쓸 때는 괜찮긴 한데 근데 좀 더 잿빛이 없을까? 했는데 딱 이 에스프레소 콤파냐가 완전 적합한 제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쉐이딩은 가격적인 면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정책을 하면은 계속 그것만 쓰는 제품이라서 좀 저렴한 제품들을 찾게 되는데 이 에뛰드 섀도우 되게 저렴하잖아요. 3,500원? 4,500원? 정말 코 쉐딩용으로 최고인 제품을 찾은 것 같아요. 이번엔 립이에요. 두 가지인데 비슷한 제형의 제품인데 이 제품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케어마일 버터 립 크레용 19호 드라이로즈입니다. 케어마일 립 크레용은 전부터 되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뽐니 언니와 달님이가 이 케어마일 립 크레용으로 마켓을 해가지고 저는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요. 그중에 이 드라이로즈 컬러가 정말 저의 취향을 아주 저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차분한 로즈 핑크 MLBB 컬러예요. 지금 제가 이 드라이로즈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바르고 얼굴이 살짝 칙칙해 보여서 에스쁘아 문릿을 발라준 상태인데요. 드라이로즈 단독으로 바르면 지금보다는 살짝 채도가 낮아져요. 컬러도 보시다시피 정말 예쁜데 무엇보다 질감이 정말 예술이에요.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입술 위에서 얘가 정말 미끄럼틀 타듯이 발리거든요. 바르고 나서도 입술이 굉장히 편안하고 이 편안함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되게 자주 가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립을 바른 날에도 파우치에 항상 얘는 챙겨 다녔던 것 같아요. 매트 립을 바르고 나가면은 지속력은 좋지만 수정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술이 엄청 건조해지고 좀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얘를 바르면 입술이 정말 편안하더라고요. 다음 제품도 비슷한 질감이에요. 아임미미 아임틱톡 립스틱 세틴 7호 핑크 봄버입니다. 질감도 비슷하고 컬러도 비슷해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얘를 옆에 발라보면 케어마일 드라이로즈보다는 좀 더 진하고 색감이 돋보이는 컬러예요. 제형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은 아임미미가 케어마일보다 조금 더 두텁게 발려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얘가 좀 더 뻑뻑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치만 다른 매트 립스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발림이 부드럽고요. 얘가 너무 부드러워서 그런 거지 얘가 전혀 부드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얘는 약간 두껍게 발려서 그런지 그렇게 입술이 편안한 편은 아니었는데 색깔 자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입술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베이스로 깔기도 정말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정말 예쁜 컬러였습니다. 다음 헤이브릿은
스틸라 하이라이터입니다. 이번 썸머 컬렉션으로 나온 오퓰런스라는 컬러예요. 저는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로드샵에는 괜찮은 하이라이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화점 라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에 눈을 돌리게 됐어요. 백화 샴페인 팝이랑 후다 뷰티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에 진짜 역대급 하이라이터를 만났습니다. 글리터 장인 스틸라가 하이라이터도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질감도 굉장히 신기해요. 이렇게 막 누르면은 들어가는 그런 폭신폭신한 타입인데 이 엄청난 펄감 보이시나요? 이렇게 정말 번쩍번쩍합니다. 저는 하이라이터가 코끝에 동그랗게 맺히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발랐는데 아직 광대에는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께 직접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바른 쪽, 여기 안 바른 쪽이에요. 하이라이터의 효과가 느껴지시나요?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컬러가 화이트 컬러라서 얼굴에 올려도 색감을 그렇게 많이 뿜뿜하지 않아서 맑은 광 느낌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전에 좋아하던 백화의 샴페인 팝은 이름대로 샴페인 컬러라서 날씨가 더워지면 약간 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오퓰런스는 베이스 컬러가 화이트라 그런지 확실히 훨씬 시원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막 코 쪽에 모공에 끼거나 좀 지저분하게 화장이 무너지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던 백화나 후다 뷰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무너질 때 지저분한 거. 스틸라 하이라이터는 제가 사용해본 하이라이터 중에 무너짐이 제일 덜 지저분한 제품이었습니다. 모공에 끼면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입자가 되게 고운가 봐요. 아까 눌렀을 때 푹신푹신 들어가는 거 보셨죠? 제형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여기 모공에 끼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라도 전혀 뭉침 없이 예쁘게 발려서 저는 요즘 하이라이터는 맨날 이것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틸라 하이라이터는 제가 롭스 가서 테스트 해봤는데 오퓰런스 말고 키튼도 너무 예쁘고 뭐 다른 컬러들도 너무 예뻐서 드래곤볼 모으듯이 모으고 싶어요. 7번째 헤이보릿은 마조리카 마스카라입니다. 이 마스카라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했었죠? 제가 요즘 거의 정착한 마스카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눈 화장을 할 때 섀도우보다는 속눈썹에 더 힘을 많이 주는 타입이에요. 속눈썹에 힘주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또 눈 피부가 개복치여가지고 속눈썹을 붙이면 꼭 뒤집어지더라고요. 피부가 벗겨지고 까지고 이래서 인조 속눈썹을 붙일 수 없으니까 마스카라에 정말 온갖 공을 다 들여서 한번 메이크업할 때 마스카라를 4개를 사용을 해요. 윗속눈썹에 픽서 바르고 마스카라 바르고 아랫속눈썹에 얇은 마스카라 바르고 그 다음에 길어질 수 있는 마스카라 바르고 이런 식으로 4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마조마조 마스카라는 제가 윗속눈썹의 2번째 단계로 사용하는 마스카라예요. 픽서를 바른 후에 속눈썹의 존재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바르는 마스카라인데 사실 이 마스카라는 픽서를 바르고 발라도 예쁘고 픽서를 바르지 않고 발라도 정말 예뻐요. 저는 그냥 욕심이 많아서 픽서를 바르고 바릅니다. 제가 원래 속눈썹이 굉장히 짧은 편인데 이 마스카라를 바르면 속눈썹이 되게 길어지고 고정력도 되게 좋았고 가루날림도 없어서 지저분하지 않았던 마스카라예요. 제 본래 속눈썹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조 속눈썹을 붙인 것보다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마스카라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마스카라였습니다. 마지막 헤이보릿은 클렌징 제품이에요. 바로 쿠론의 퍼프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이 쿠론 퍼프를 처음 봤어요.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거 보면서 클렌징 제품 없이 퍼프만으로 메이크업을 지운다는 게 말이 돼? 거짓말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 진짜 지워지더라고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지우고 나와서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봤는데 아무것도 묻어나오는 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용했던 퍼프는 이 분홍색 퍼프였어요. 근데 이 분홍색 퍼프를 사용했을 땐 세안 후에 약간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얼굴이 당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건 좋은데 피부가 당겨서 나는 사용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록색 퍼프를 사용하니까 이 분홍색을 사용할 때 느꼈던 그 건조한 당기는 느낌이 전혀 없었고 피부가 되게 편안했어요. 그리고 이 퍼프를 직접 사용해보기 전에는 나는 메이크업할 때 사용하는 스펀지나 브러쉬를 세척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클렌징 퍼프까지 세척하라고 하면은 너무 귀찮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클렌징 할 때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비누로 이렇게 쓱쓱쓱 비벼주고 조물조물 해주면은 그 더러웠던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요. 메이크업을 지울 만큼 되게 촘촘한 입자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척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씻겨나가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퍼프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클렌징 할 때 다른 클렌징 워터 제품도 사용을 하고 클렌징 폼 제품도 사용을 해요. 여러 제품을 사용을 해봐야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퍼프를 사용하는 게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폼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에 자극이 덜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퍼프 하나는 좀 비싸긴 한데 이게 몇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세척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의 값어치는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저도 나름 민감한 편인데도 이 퍼프가 저에게는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께는 이 물리적 자극이 자극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 자극적이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정말 피부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치만 내가 이 퍼프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피부에 좀 더 화학 제품을 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주저 말고 사용해보시기를 정말 권장드릴게요. 이렇게 5월의 헤이보릿은 끝인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헤이보릿 일상편은 저의 새로운 일상 채널 헤브리데이에서 보실 수 있고요. 헤브리데이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